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 핀란드 국가 전체 수출의 20%, 그리고 브랜드 가치 세계 5위. 이 엄청난 숫자들이 가리키던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노키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년이었습니다. 100년 기업이 5년 만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도대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세계 1등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신 거인들이 어떻게 눈과 귀를 닫게 되는지,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성공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노키아 몰락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키아는 기술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은 차고 넘쳤죠.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 방식에 취해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공의 저주입니다. 시간을 199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노키아의 위상은 지금의 애플과 삼성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노키아 없이는 핀란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혹시 벽돌폰 기억하시나요? 노키아 33310 모델은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멀쩡하다는 전설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튼튼하고 배터리 오래 가고 통화 잘 터지는 것. 이게 당시 휴대폰의 기준이었고 노키아는 이 기준에서 완벽한 1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키아를 사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노키아 벨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들은 하드웨어의 제왕이었습니다. 기계를 잘 만드는 것,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 물류 비용을 아끼는 것, 이런 제조업의 기본기에서 노키아를 따라올 회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하드웨어 1등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라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잡스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열광했죠. 그런데 정작 노키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정말로요? 당시 노키아 임원들은 아이폰을 보고 장난감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이폰은 엉터리였거든요. 통화 품질도 별로고 배터리는 반나절도 못 가고 떨어뜨리면 액정이 박살났으니까요. 튼튼한 휴대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노키아 엔지니어들 눈에는 아이폰이 그저 예쁜 쓰레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기서 노키아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노키아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물리 키패드를 좋아해. 저런 불편한 터치 스크린으로 누가 타자를 치겠어? 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도 인터넷이 되고 지도를 보고 음악을 듣는 스마트한 경험을 원했던 겁니다. 노키아는 휴대폰을 전화기로 정의했지만 애플은 손안의 작은 컴퓨터로 정의했던 거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키아도 사실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보다 먼저 터치스크린 폰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밀렸을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이게 노키아 몰락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데요. 당시 노키아가 쓰던 운영체제는 심비안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 심비안은 구형 폴더폰 시절부터 써오던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었죠. 개발자들 사이에서 심비안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앱 하나를 만들려면 코드를 수천 줄 짜야 했고 버그를 잡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반면 아이폰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놀이터처럼 쉽고 재밌게 앱을 만들 수 있었죠. 노키아 경영진도 이걸 알았습니다. 심비안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차세대 운영체제인 미고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내부 정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노키아 내부에는 두려움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최고 경영진에게 나쁜 소식을 보고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심비안으로는 아이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해고당할까봐 떨었죠. 그래서 보고서에는 항상 문제 없음, 개발 순항 중 같은 거짓말이 적혔습니다. CEO와 임원들은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집무실에 앉아 조작된 보고서만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1등이야 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이폰이 나온 지 3년 만에 노키아의 이익은 반토막이 납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죠. 2010년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스티븐 엘롭을 새로운 CEO로 영입합니다. 엘롭은 취임하자마자 그 유명한 불타는 플랫폼이라는 메모를 전 직원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불타는 석유시 주선 위에 서 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고 바다로 뛰어들면 살 수도 있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엘롭이 선택한 탈출구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노키아의 자체 운영체제를 모두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을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아니라요. 당시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이미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HTC 같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합류해 덩치를 키우고 있었죠. 만약 이때 노키아가 자존심을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선택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키아는 안드로이드를 쓰면 우리는 구글의 하청업체가 될 뿐이다 라며 거부했습니다. 차별화를 위해 윈도우 폰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앱 생태계가 전혀 없는 윈도우 폰을 사는 소비자는 없었거든요. 결국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헐값으로 매각됩니다. 인수 금액은 약 7조 원. 전성기 시절 노키아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노키아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쩌다 보니 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잘못한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변화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통화 품질에서 사용자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성공의 함정입니다. 너무 크게 성공한 기업은 그 성공 방식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봤는데 이게 맞아. 네가 뭘 알아? 우리가 세계 1등이야. 이런 자만이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재미있는 건 삼성전자의 대응이었습니다. 삼성도 처음에는 아이폰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옴니아가 아이폰에 비해 형편없다는 걸 인정했죠. 하지만 삼성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노키아와 달리 자존심을 버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받아들였고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미친 듯이 추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갤럭시가 있는 겁니다. 노키아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1등이라는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1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나쁜 소식을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노키아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조직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가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우받나요? 아니면 입을 다물게 되나요? 셋째, 하드웨어가 아니라 생태계를 봐야 합니다. 노키아는 튼튼한 기계를 만드는데 집착했지만 애플은 사람들이 그 기계 안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경쟁력은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노키아는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무 진부한 말 같지만 노키아만큼 이 말을 처절하게 증명한 사례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안전한가요? 혹시 우린 원래 이렇게 해왔어?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제2의 아이폰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에 취해 잠들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무섭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노키아 이야기를 통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